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러면 그 12만 건을 소화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대체 민주당에서 뭔 생각으로 이런 식의 그 땜질식 처방으로 자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정성호 의원은 법조인 정성호라고 하는 사람과 진영의 정성호 사이에서 막 고뇌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부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성에 편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성호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은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청와대는 아니요 그러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죠. 근데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공식 확인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요걸 뭐 그냥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는 건가? 아, 그러지 말라. 우리끼리 얘기 덜 됐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아직 안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걸 이미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도 의원들이 물어보는데도 그냥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황이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성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이 중수청, 공수청 이 법안들 이거를 완료가 돼야 될 것이고, 네. 국회 통과는 뭐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무 절차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사 가야 되고 뭐 어떤 건물 임대해야 되고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 개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물론 행안부에서도 챙기겠죠. 근데 여기 어디야? 법무부에서도 챙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근데 현직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뭐 차관이 챙기게 한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챙기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책임해 보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시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마무리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근데 생각이죠.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민주당에서 많죠. 네.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뭐 전권 성취를 개별법에다가 넣어갖고 부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보안수사 권한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한 6천 개 정도, 6천 건 정도 입건된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1년에 많으면 6천 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된 그 기관인데, 보통 이제 그 보안 수사가 가능하게 한 7개 범죄, 뭐 성범죄, 아동 성범죄,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연에 발생하는 입건되는 사건의 건수가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12만 건 다 모두 보안 수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12만 건의 10%만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해도 12,000건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뭐 사건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단순히 대입을 할 수는 없는데 6,000건 대 12,000건이에요. 그다음에 보안 수사의 요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이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2만 건 중에 12만 건이 전부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6천 건을 수사하도록 만든 보안수사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러면 그 12만 건을 소화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대체 민주당에서 뭔 생각으로 이런 식의 그 땜질식 처방으로 자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역사에도 남기기 싫으니까 제가 봤을 때 사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수사 사례 우수사를 집해서 그걸 2번이나 또 법무부 장관 있으면서 발간을 하고, 지난 3월부터는 그 보안 수사 그거는 수사 그런 권한도 아니다, 한 번 더 챙겨봐라, 이런 정도의 권한인지 그걸.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뭐 정청래 후보가 전 대표가 무슨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면담 확인권이라는 거를 공소청 검사들한테 부여를 한다라고 했어요. 면담 확인권이라는 게 피의자 만나고 피해자 만나라는 권한들이거든요. 네. 그 면담 확인권이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 준칙을 보면요, 거기에 임의 수사 항목이 있고요. 임의 수사 항목에 면담 확인권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만날 수 있는 권리, 그 만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수사인 거예요.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보안 수사권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도대체 왜 해가지고 그 국가 사법 체계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러게요. 참 궁금하죠. 우리는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 뭐 저 같은 뭐 문제 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당에서 이거를 어렵지 밀어붙여가지고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그게 어렵지가 그게 않아요. 어려운 게 하지 아니고 않기만 하면 되는데 당에서 그게 이걸 어려운 거야. 밀어붙여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했어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네. 피해 사례들이 나올까봐 이게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늘어날까봐 이것에 따라서 국가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후과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거를 잘 준비를 해주시라라고 했는데 의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중수청으로 넘겼어요. 근데 중수청으로 넘기고 나니까 지금 딱 지적해 주신 저런 내용들이 우후죽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일단 성안되면 그 법안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법사위에서 뭐 그걸 한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요청드리는 건 토론 엄청나게 나가셔서 국민들 설득 작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뭐 의원하고도 토론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경찰 뭐 이렇게 검찰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토론해가지고 국민 설득 작업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 법안이 우리끼리만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통과되면 국민 지지가 없는데 그 법이 어떻게 그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계속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순간 이거 완전히 하나만한 개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는 아마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잘 조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근데 근데- 진짜 무력한 게 저도 네. 방송을 다른 방송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지만은 나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이동학 선배님처럼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민주당은 전혀 꿈쩍을 안 해요. 진짜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부작용이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귀를 막고 일단 전대 도구로 써야 되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 안타까운 게 이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고 잠을 한두 시간도 못 잔대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예, 그리고 이분이- 임플란트를 듣자 하니 7개인가 했대요. 7개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진짜?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다. 얼마나 뭐 이렇게 힘들었으면 지금. 이까지 빠져. 그래도 근데 그분은 운동 좋아하셔서 몸이 워낙 건강하신 그분이 분인데 몸짱이라면서요? 네, 막. 이렇게 초컬력 복근이 있는 포징하는 사람은. 사진도 역도부였잖아요. 역도부. 그래 그래. 근데 박지원 의원과의 그 상임위 질문에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 황당한 답변이 더 이상했습니다. 뭘 했어요? 아니 당신 건강은 연말까지 괜찮습니다. 본인이 건강을 왜 진단을 해줘? 아니, 이제 죽을 각오를 본인이 해라.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새해 되면 어떻게 되려고? 큰 틀에서 검찰 개혁 끝났고 네. 자기는 지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간접적으로 사의 표명을 공개적인 그 상임 자리에서 한 건데 아이 진짜 측근들은 당신 연말까지 건강은 괜찮고 진짜 죽기 살기로 죽어도 성공시키고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정성호 의원은 진짜 개인적인 건강이 아니라 보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지. 건데 그 중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아. 지금까지 했었던 일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부담이 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라고 천명했잖아요. 그럼 그걸 짊어져야 될 가장 앞선 세력이 아마도 정성호 장관일 텐데 그걸 어떻게 부담을 집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공소취소부터 이걸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역사에 근데 오명으로 남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소취소는 2단계를 나아가신 거고 공소취소 특검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들이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건 네. 민주당만일 거예요. 공소취소 특검은 알았어, 곧 공소취소로 향한 빌드업이니까 그걸 구분하는 건 민주당만이고 어쨌든 정성호 의원은 법조인 정성호라고 하는 사람과 진영의 정성호 사이에서 막 고뇌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부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성에 편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부재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국민이 생긴다면은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노니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예, 샘송님 5,000원, 닭간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웃기지 마 2,000원 주시면서 슈퍼챗 아끼려고 늦게 왔더니 아직도 방송 중이네. 흐드드. 저 11시 30분 넘어까지 합니다. 좀더 몽이님, 남았어요. 고상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MJ486님,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게 무슨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2,000원. 영마이님도 슈퍼챗 주시면서 멱살잡이로 탈당 권유가 과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가 멱살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셨습니다. 나라라님 5,000원 주시면서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경민정님 지난 대선 때 가는 곳마다 까랑까랑하는 목소리로 가슴 울리는 메시지 아주 그러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펼쳐주시죠.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 속으로 눈물이 흘러. 몽이님 개수 채우기 개혁신당 화이팅 2,000원. 몽이님 또 신규 회원 2,000원. 또 몽이님 몇 개 주신? 야, 오늘 네, 28개 5개가 줬습니다. 채우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하고 활동한 마저 보내주세요. 오늘 28개 이슈죠. 마지막 슈퍼챗 이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사랑하는 화요일 멤버 지난 2주 동안 화요일에 이동강 최고가 안 나와서 너무 섭섭했는데 오늘 봐서 너무 좋고요. 자,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마무리하면서 저희 28개 슈퍼챗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자, 이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완전히 의원들이랑 이렇게 당원들이랑 싸움을 붙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것들이 있어요. 먼저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 정청래 대표의 이 얘기를 수면 위로 띄우면서 이게 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은 김민석 후보가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을 하고 이게 또 김민석 후보 측은 바보 궤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타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신천지 개입설 요 타이틀 우리 이동학 최고님 네. 김민석 후보에게 좀 어떨까 악재가 될까 아니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서로 공격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김민석 후보가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하는 거는 저는 이건 포인트가 너무 좀 엇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민주당도 신천지가 개입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선 앞두고 뭐 몇몇 가입했다. 이런 정황 포착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뭐 수사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게 엄청난 충격의 이 기사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그냥 폭락하는 계기가 됐을 건데 그 이전에 김민석 후보가 아예 지난번에 계엄 예고하듯이 김빼기로 그냥 신천지도 우리 당에 지금 막 뭐가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빼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충격이 별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측면에서 그냥 평가할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또다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요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뭔가 진짜 그러니까 근거는 이거였는데 네. 그 기사로 인해서 그 근거가 나온 건데 네, 더 이상의 근거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있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여기다가 또 맞받아 치는 내용이 또 서로 좀 세게 나오죠. 정청래 대표가 160만 권리 당원과 160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당원이 이긴다 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근데 의원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고 무슨 패싸움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청래 기자님 어때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 의심, 그냥 의원과 당원의 싸움으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냥 그게 나온 거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후보가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제 계속해서 선을 긋는 건데, 이분의 정치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이에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그다음에 160만 권리당원, 160만 국회의원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단히 복잡하고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현실 정치를 간단하게 치환을 해가지고 이러면 내 편, 네 편 나누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이게 네. 딴지식 정치인데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런 방식의 정치.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해악을 많이 끼치고 제가 진짜 한이 맺혀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 진짜로 정말
정말 나쁜 정치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그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전 그러는 한편 김민석 후보도 나쁜 정치라고 보는 게 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선명성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난 존치로 걸겠다라고 반대의 선명성으로 붙어야 되는 건데 나도 그냥 폐지할게요라고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총리 마지막에. 그게 그거는 과연 그거 맞는가? 개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여러 갤럽조사나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의 지지층도 보안수사권이 존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여론과 민심을 파악해가지고 난 존치로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김민석 후보가 졌을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만큼이나 김민석 후보한테도 갈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뭔가 대대적인 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천지 개입설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띄웠는지.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한테 외부에서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너네 당 신천지라며 이렇게 하면 아무리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대체 그 사람 왜 이런 얘기를 왜 꺼냈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변명도 못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한테 좀 대단히 매우 패착인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양쪽 정당에다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쪽 정당이 다 당원 중심주의, 뭐 당원 주권주의 이러면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1,000원씩 6개월 납부하면은 권리당원 제가 부여되고 국민의힘은 1,000원씩 3개월 내면 3,000원 내면은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데 신천지 같은 그 종교 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허들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 당원 주권주의만 강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권한만 부여하는 식으로 계속 일관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사이비 종교에는 여야가 없어요. 무슨 국민의힘만 이렇게 거기에 뭐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56,000명이 가입했다고 하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신천지 당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이 됐을 건데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 수사에 협조를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들이 당원 주권주의를 하든 뭐 그거 자체가 당원 자체가 이미 깨끗하지 않고 피요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힘이 실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검찰의 보안 사건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 그때 언뜻 내비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자기의 그 스탠스를 그쪽으로 잡았으면 좀 선명해졌을 법도 한데. 부당이 무서워서 장동 없으면 안 말씀하셨던 된다라고 했잖아요. 출범 직후에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보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고. 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하고 좀 부딪혔는데 김민석 총리는 좀 그렇게 해도 될 법도 했던.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명성을 오히려 반대로 했었어야 되는 아마 건데 그렇게 태도를 취한 것도 나중에 정치적인 뭐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총리실 산하로 TF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했었고, 근데 안을 나중에는 안 냈잖아요. 그냥 안 낼 테니 당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산이 또 뭐 20몇 억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평가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또 이기려고 나오는 거고, 네. 또 이겨야 대통령한테 힘도 실어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나왔다가 그냥 지고 이러면은. 이건 거의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당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젠다로 띄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청래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자기 자리에 올라갔거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잡았거든. 그럼요. 그쵸. 윤 어게인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올라가고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말 민심과 괴리된 의제로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것이 정치권의 국룰이기 때문에 정청래는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해야- 찌르면 사람들이 안 봐주거든. 우리는 해양 쓰레기로 올라갑시다. 그래요. 해양 쓰레기 그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그래서 네. 이게 너무 한쪽 진영에 치우친 방송을 보거나 이러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 진영 계시는 분들
모아서 함께 발언 듣고 또 삼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 또 챙겨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 되게 건강한 정치 문화잖아요. 닭간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 지형도 그래서 조금씩은 좀 바꿔줬으면 여산 바뀌어졌으면 진면목이라고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여산 진면목. 산 속에 있는 사람은 산의 외형을 보지 못한다. 이런 닭간다 같은 방송을 봐야지만 옥수수 잘못 먹었나? 그런 말도 해? 갑자기 여산 진면목을 떠오르게 하네. 옥수수를 먹으면 중국의 정치인이 한 말이에요. 여산 진면목. 야 역시 지금 웃기지마님은 닭간다에 당비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2,000원 주시면서 그래서 아이 다음에 10시 반 넘어서 와야지 이러고 죄송하네. 그건 참. 지금 숫자 맞춰주시려고 엄청 해주셨어요. 이제 리카님 7609님이십니다.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